출산을 앞두고 육아용품을 더 알아보고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또 무엇을 더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첫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정말 그랬어요. 뭘 사야 하는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혹시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26개월 아기를 키우면서 이건 정말 미리 준비해 두길 잘했다. 이건 굳이 미리 안 샀어도 됐겠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육아용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정말 잘 썼던 육아템들과 미리 준비했다가 오히려 후회했던 육아템들까지 솔직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맘마존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유용품입니다. 일단 꼭 필요한 거는 젖병, 분유, 그리고 젖병 세척용품입니다. 젖병은 작은 사이즈로 2개 정도만 먼저 준비해서 사용해 보시고 출산 후에 아기에게 맞는 젖병을 추가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기는 신생아 때부터 잘 안 먹는 아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젖병 때문인가 싶어서 유명하다는 젖병을 이것저것 다 써봤어요. 결과적으로 미리 사놨던 젖병 6개 포함해서 집에 젖병이 거의 20개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젖병을 쌓아두지 마시고 일단 한두 개만 사용해보고 아기에게 맞는 젖병을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유는 저는 앞타미를 먹였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직후까지 하면서 분유를 먹였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국산 분유도 품질이 좋기 때문에 아기가 잘 먹는다면 국산 분유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세척용품은 저는 마더케이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세제와 세척술 모두 마더케이 제품을 썼습니다. 성분도 괜찮고 가성비도 좋아서 저는 마더케이 제품을 많이 사용했어요. 저는 보통 맘가이드 어플에서 성분을 확인하고 가성비 괜찮은 제품을 구매하는 편인데요. 혹시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맘가이드 어플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젖병 소독기와 젖병 건조기입니다. 젖병 소독기는 저는 처음에는 구매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인에게 선물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편하기는 합니다. 소독도 소독이지만 완전히 건조까지 해줘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는 분들은 살균과 건조 기능이 있어서 젖병 소독기가 따로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젖병 건조기는 마더케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이건 아기가 많이 큰 지금도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아기 물컵이나 빨대컵 건조하기도 좋고 지금은 거의 아기 식기 건조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분유포트입니다. 저는 보루르 분유포트를 사용했는데요. 분유포트는 물을 100도씨까지 한번 끓인 뒤 서서히 식혀서 분유 온도인 약 40도 정도로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특히 새벽에 비몽사몽한 상태에서도 빠르게 분유를 탈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물 온도가 맞춰서 나오는 정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분유포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역류방지 쿠션입니다. 이거 저는 정말 잘 사용했어요. 아기들은 수유 후에 바로 침대에 눕히면 역류 때문에 토하기 쉬운데요. 역류방지 쿠션은 경사가 있어서 아기의 역류를 어느 정도 방지해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육아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에 눕힌다고 해서 무조건 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횟수는 확실히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아기 의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넷 저고리와 바디수트입니다. 아기가 생기고 제가 제일 먼저 쇼핑한 것이 바로 아기 옷이었는데요. 너무 작고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은 특히 신생아 시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크기 때문에 절대로 옷을 많이 사지 마세요. 저는 베넷 저고리, 모자, 손싸개 세트를 하나 샀는데요. 한두 번 입혔을까요? 게다가 산부인과에서도 베넷 저고리를 주고 지인들 선물로도 아기 옷이 가장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베넷 저고리보다는 차라리 바디수트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생아는 토를 많이 해서 옷을 자주 갈아입혀야 하기 때문에 3장에서 5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유니클로 바디수트를 샀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질도 괜찮아서 막 입히기 좋았습니다.
이것도 신생아는 금방 크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이즈를 보면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아기들은 열이 많아서 여름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메쉬 소재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손싸개, 발싸개, 모자입니다. 신생아들은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손으로 얼굴을 긁어서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손싸개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두세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자랑 발싸개는 아기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용하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아용 모자도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스와드럽입니다. 아기들은 모루 반사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숙면을 방해받고 아기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 속삭이 역할을 하는 스와드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스와드럽과 모루 반사 이불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습니다. 모루 반사 이불은 안에 좁쌀이 들어있어서 아기의 가슴과 팔을 살짝 눌러줘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다만 아기가 허우적거리다가 이불이 얼굴을 덮게 되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목욕용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욕조입니다. 보통 신생아 때는 욕조를 2개 사용하는데요. 씻김용과 헹굼용입니다. 저는 씻김용으로 말랑하니 3종 세트를 사용했는데요. 신생아부터 2돌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이라서 지금 2돌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기 목욕시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잘 산 육아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헹굼용은 집에 대야가 있으면 그냥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야가 없으시면 가성비 좋은 대야 하나 정도만 구매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보습 제품입니다. 저는 보통 맘가이드 어플에서 성분을 확인하고 순하고 가성비 괜찮은 제품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로션 하나로 얼굴부터 몸까지 다 발라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생아 때 아기 얼굴에 갑자기 오돌토돌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뿌리마주 세럼을 발라주었더니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좋아져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통 넘게 사용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손수건과 청기저귀입니다. 저는 베이비페어 갔다가 밤부베베에서 사람이 줄 서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홀리듯이 줄부터 서고 저도 사야 할 것 같아서 손수건이랑 청기저귀를 세트로 왕창 샀는데요. 지금 아기가 2돌이 지났는데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건조기에 정말 수십 번은 돌린 것 같은데 보풀이 하나도 없고 줄 서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기저귀는 목욕시키고 나올 때 아기를 감싸서 나오기 좋아서 꽤 오래 사용했었습니다. 손수건은 아기 목욕시킬 때 얼굴이랑 몸을 살살 닦아줄 때 보통 사용해요. 지금은 아기가 목감기 걸렸을 때 목을 감싸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청기저귀 5개랑 손수건 20개 샀는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다음으로 건강관리용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생용품입니다. 면봉은 아기에게 약을 발라주거나 소독할 때 필요하고요. 손톱깎이도 아기들은 손톱이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필수 육아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기용 네일 트리머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취향에 맞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체온계입니다. 아기 키우는 집에는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육아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가 열나는 상황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아기들은 열이 나면 빠르게 대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체온계는 꼭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집에 원래 있던 브라운 체온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연령 설정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가습기와 온습도계입니다. 신생아의 코와 기관지는 아주 짧고 얇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만 건조해도 코막힘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주면 아기가 훨씬 편하게 호흡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가습기를 정말 여러 번 바꿨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케어팍 가습기입니다. 완전히 100% 만족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제품들에 비하면 세척이 훨씬 편해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침실용품과 이동용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기 침대입니다. 저는 아기 침대를 따로 사지 않고 범퍼 침대를 바로 구매했는데요. 아기가 신생아일 때는 잘 사용했지만
저는 분리수면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어요. 사실 침대에서 같이 재우면 아기가 질식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게 걱정돼서 범퍼 침대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범퍼 침대는 높이가 낮다 보니까 아기를 눕히거나 안을 때마다 계속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해야 해서 허리가 아픈 단점이 있어요. 요즘은 이동형 아기 침대도 있고 처음부터 가드가 있는 아기 침대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 환경과 부모 성향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기띠입니다. 저는 아기띠를 하고 집안일을 자주 했는데요. 일단 양손이 자유롭다 보니까 편했고 저희 아기는 안고서 재워야 자는 아기다 보니까 아기띠에서 재우고 잠들면 침대에 눕히고 이 용도로 제일 많이 썼어요. 또 밖에 외출할 때도 유용하게 썼어요. 저는 두 가지 아기띠를 써봤는데요. 에르고 베이비 아기띠는 신생아부터 쭉 썼던 아기띠이고 포근의 아기띠는 힙시트가 있어서 아기가 조금 컸을 때 사용했습니다. 두 제품 다 시기에 맞춰서 유용하게 잘 썼어요. 세 번째는 외출에 필요한 카시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만 6세까지 카시트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걸 모르고 조리원에서 집에 갈 때 잠깐인데 그냥 안고 가면 되지 뭐. 어차피 신생아 때는 차 탈 일도 없을 텐데 나중에 좀 크면 사지 뭐. 이런 정말 개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차를 타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아기가 에어백 역할을 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조리원에서 부랴부랴 카시트를 알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제품은 브라이텍스 카시트였는데요. 이너 시트가 있어서 신생아부터 만 4세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안정성도 좋아서 제가 찾던 조건에 딱 맞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조리원 퇴원하기 전에 남편이 설치를 해서 무사히 집까지 올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카시트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뤄오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리 샀지만 잘 안 썼던 육아템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저귀 가리대입니다. 저는 허리가 안 좋은 편이라 이게 필수템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했는데요. 막상 사용해보니까 아기랑 바닥에서 놀다가 기저귀를 가려고 가리대까지 가는 게 오히려 번거롭더라고요. 한 번 더 일어나야 하고 그게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바닥에서 갈거나 침대에서 갈게 되더라고요. 결국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당근으로 보내준 육아템이 되었습니다. 기저귀 가리대는 사용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혹시 사용하실 분들은 당근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옆잠베개입니다. 옆잠베개가 아기의 등과 가슴을 양옆에서 잡아줘서 아기가 안정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깊게 잠을 잔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 아기가 깊숙이 파묻혀서 숨이 막히지 않을지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감싸고 있다 보니까 열이 잘 빠지지도 않아서 태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사용하지 못한 육아템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유제조기입니다. 저는 분유제조기를 물려받아서 사용해봤는데요. 처음에는 편할 것 같았는데 몇 번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쓰게 되더라고요. 보통 두세 번 분유를 만들고 나면 안쪽 부품을 세척해야 하는데 저는 그 세척 과정이 더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키우는 친구는 정말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육아 스타일에 따라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체어입니다. 저는 처음에 아기 밥상머리 교육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해야지,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이체어를 구매했는데요. 현실 육아는 다르더라고요. 아기가 하이체어에 앉는 걸 너무 싫어해서 몇 번 사용하지도 못하고 결국 지인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지가 강했다면 좋았겠지만 아기가 너무 울다 보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라도 먹어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체어도 엄마와 아기 성향에 따라 나중에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유아차입니다. 육아템 중에 아마 가장 비싼 용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용까지 유아차도 종류가 많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비싼 거는 굳이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생아 때는 아기띠를 주로 해서 디럭스형 유모차는 안정성이 좋지만 무거워서 휴대가 불편한데요. 사용 기간도 신생아 때 잠깐이라서 저는 사실 거면 차라리 절충형이나 휴대용 유아차 추천드립니다. 저도 절충형 유아차를 물려받아서 잘 썼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한 6개월 정도 썼을까요? 아기가 유아차 타는 거를 거부해서 거의 못 썼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아기가 커서도 유아차 잘 타는 아기들도 많더라고요. 이것도 아기 성향에 따라 다르니 잘 고민해 보시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기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 육아용품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미리 많이 사서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 몇 가지만 먼저 준비하시고 출산 후에 필요할 때 구매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요즘은 로켓 배송도 있으니까요.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육아템들은 엑셀 리스트로 따로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